혹시 요즘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저도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나이 탓이겠지라며 지나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하지만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건강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몸이 미리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그 신호가 워낙 작고 일상적이어서 그냥 넘어가기 쉬울 뿐이죠.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런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제 말투 그대로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고 자꾸 깜빡하신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문제가 생기면 크게 티가 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날까지 아무렇지 않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조용한 신호들을 그냥 넘기지 말자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뇌혈관과 심혈관은 생각보다 예민한 기관입니다. 혈관은 한순간에 막히지 않습니다. 작은 염증과 손상이 오랫동안 쌓이며 길을 좁힙니다. 겉으로 멀쩡하지만 뇌는 온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라 조금만 혈류가 줄어도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괜찮았는데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마치 도로에서 차선이 하나씩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정체가 시작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박정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이시고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6개월 전부터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도 숨이 차고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인께서 걱정되어 병원에 가보자고 하셨지만 그분은 계속 미루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정말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병원에 가셨는데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협착 소견이 나왔습니다. 목 부분의 중요한 혈관이 절반 가까이 좁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그때 비로소 내 몸이 보내던 신호였구나 하고 이해하셨습니다. 늦지 않게 알아차렸기에 방향을 바꿀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식단 조절과 꾸준한 운동으로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고 무엇보다 스스로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습관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작은 변화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첫걸음은 인지입니다. 내 몸의 변화를 기록하고 작게라도 검사를 예약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모를 때 더 커지고 알게 되면 줄어듭니다. 내 몸의 지도를 손에 쥐는 일부터 시작하죠.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1분만 시간을 내어 어지럼증은 없는지, 손발 저림은 없는지,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세요. 메모장이나 달력에 간단히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층 계단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보다 숨이 과하게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뇌혈관이나 심혈관 검진을 예약해 두세요. 무섭다고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안심하기 위해서라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혈압이 높아, 우리 가족은 당뇨가 있어서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먼저 내려앉습니다. 체념이 쌓이면 행동이 멈추고 행동이 멈추면 변화도 멈춥니다. 저는 체념을 사실 확인으로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혈관을 늙게 만드는 주범은 대부분 일상의 습관입니다.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상하게 하고 기름진 식사와 수면 부족이 거기에 기름을 붓죠. 스트레스와 흡연, 과도한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은 단지 배경일 뿐이고 실제 방향타는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생활이 잡고 있습니다. 이영수님의 경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이시고 평생 주부로 가정을 꾸려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어머니와 언니 모두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셨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그렇게 될 거라고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50대 후반부터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약으로만 조절하려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생활 습관 개선을 권하셨지만 가족력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겨울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친구분이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바꾸신 것은 식사였습니다. 하루 3끼 중 1끼는 반드시 현미밥으로 드시고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늘리셨습니다. 국물 요리도 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기름진 음식 대신 찜이나 구이 요리를 자주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밋밋해서 힘드셨는데 2주 정도 지나니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운동은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 9시에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20분 정도 걸렸는데 점차 속도를 높여 15분 만에 돌 수 있게 되셨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2바퀴, 비가 오면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셨죠. 수면 시간도 규칙적으로 맞추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밤 10시 30분에는 침실로 들어가서 휴대폰을 멀리 두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잠들 준비를 하셨어요. 3개월 후 재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당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느끼신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고 하루 종일 피로감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가족력 때문에 늘 불안했는데 이제는 내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경은 같아도 결말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분이었죠. 여러분도 혹시 가족력 때문에 미리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물론 유전적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한 숟가락 줄이기, 10분 더 걷기, 30분 일찍 자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체념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매 끼니에 채소나 과일을 손바닥만큼 추가해 보세요. 국이나 찌개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요. 오전 햇볕을 받으며 15분에서 20분 정도 걷는 것을 일정처럼 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겉으론 멀쩡한데 검사를 해보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아무 신호가 없었을까라는 질문이 따라오지요. 사실 신호는 있었는데 우리가 생활 속 소음으로 덮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예전과 다른 몸의 변화를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혈관 손상은 대개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미세한 염증 단계입니다. 이때는 거의 증상이 없어요. 혈관벽에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곳에 염증이 생기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협착 단계입니다. 염증 부위에 찌꺼기가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가벼운 어지럼증이나 두통, 약간의 숨참 등의 증상이 스쳐 지나갑니다. 세 번째가 막힘 단계인데 이때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죠. 다행히 뇌혈관은 회복력이 좋습니다. 방향을 바꾸면 길이 다시 열리기도 해요. 새로운 혈관이 생겨서 막힌 부분을 우회하기도 하고 좁아진 혈관이 다시 넓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김동영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이시고 전기기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평생 몸쓰는 일을 하셔서 건강에는 자신이 있으셨어요. 실제로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술도 거의 안 드시고 담배도 끊으신 지 오래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혈관이 절반 가까이 좁아져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처음 듣고는 믿을 수가 없으셨다고 해요. 자신은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니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계단을 빨리 올라갈 때 예전보다 숨이 차고 가끔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이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행히 아직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은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먼저 식단을 바꾸셨어요. 육류 위주의 식사에서 생선과 채소 위주로 바꾸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셨습니다. 특히 견과류와 과일을 매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운동도 체계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주 3회 헬스장에서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시고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하셨어요. 주말에는 등산도 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쓰셨어요. 퇴직 후에도 계속 일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는데 명상이나 독서 같은 여가 활동을 늘리셨습니다. 6개월 후 재검진을 받으셨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좁아져 있던 혈관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느끼신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친다고 하셨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도 전혀 숨이 차지 않고 밤에도 깊게 잠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숫자보다 중요한 건
본인이 느낀 하루의 가벼움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건강검진 결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정기검진을 걱정의 날이 아니라 확인의 날로 생각해 주세요. 상태를 알면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늘릴지 분명해집니다. 1년에 한 번 뇌혈관이나 심혈관 검진 예약을 미리 걸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물을 충분히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컵씩 총 6잔에서 8잔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약 말고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건 없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정답은 바로 우리 식탁에도 있습니다. 과장 없이 꾸준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혹시 여러분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 특별히 3가지 과일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디입니다. 오디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이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듯 돕는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압과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석류입니다. 석류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혈관벽에 달라붙는 찌꺼기인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미경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이시고 지역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6개월 전부터 두통이 자주 생기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습니다. 특히 봉사활동 중에 어르신들의 이름을 자꾸 까먹거나 약속 시간을 헷갈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뇌혈관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권하셨는데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시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그분은 매일 과일을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냉동 오디와 블루베리를 요거트와 함께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고 석류는 착즙해서 주스로 만들어 소량씩 마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시거나 쓴 것들이 있어서 적응이 힘들었는데 꿀을 조금 넣거나 다른 과일과 섞어서 드시니까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한결 맑아진 느낌이 들었고 두통의 빈도도 줄어들었습니다. 2개월 차에는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봉사활동을 할 때도 예전처럼 또렷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한결 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도 놀라셨다고 해요. 뇌혈관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혈액 검사 수치도 모두 좋아졌거든요. 그분은 몇 달 뒤 머리가 맑다는 표현을 먼저 꺼내셨습니다. 과일을 꾸준히 드신 덕분에 몸 전체의 컨디션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분은 매일 3가지 과일을 빼먹지 않고 드시고 계십니다. 주변 분들께도 적극 추천하시는데 실제로 따라하신 분들 중에 비슷한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다고 하세요. 거창한 레시피보다 지속 가능한 양이 중요합니다. 작게, 규칙적으로 기분 좋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간식으로 과자 대신 냉동 블루베리 한 컵을 드시고 저녁에는 석류 반 개로 바꿔보세요. 오디는 씻지 말고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다가 아침 스무디로 갈아 드시면 부담이 적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상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해봤자 며칠 못 가요. 이 말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사실 며칠 못 가는 이유는 시약선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지치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혈관 건강은 습관의 합계로 결정됩니다. 과일 3종류 먹기, 꾸준히 걷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잘해도 점수가 오릅니다. 완벽한 100점보다 지속 가능한 60점을 매일 쌓는 편이 훨씬 강합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 내거든요. 한성우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이시고 택시기사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밤 근무를 자주 하셔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식사는 불규칙하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으셨고요. 그러다 보니 혈압이 계속 오르고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하셨지만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같은 회사 동료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생활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심각하게 건강관리를 시작하셨어요. 가장 먼저 정한 것이 3가지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과일 3종류는 반드시 먹기, 하루 30분은 걷기, 최소 7시간은 자기였어요. 처음에는 일 스케줄 때문에 지키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밤 근무를 하고 나면 아침에 집에 와서 바로 잠들어야 하는데 과일 먹고 운동하고 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과일은 미리 씻어서 차 안에 가져가서 드셨어요. 운동은 운전 전후에 차에서 내려서 10분씩 걷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잠은 귀마개와 안대를 착용해서 낮에도 깊게 잘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셨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3가지 원칙을 지키려고 꾸준히 노력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피로감이 줄어들고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2개월 차에는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체중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고 하루하루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당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빨리 좋아질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본인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무엇보다 마음이 먼저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 3가지 원칙을 꾸준히 지키고 계십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80% 정도는 지키려고 노력하신다고 해요. 가끔 못 지키는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않고 다음 날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달력에 체크해보세요. 어제의 체크가 오늘을 밀어줍니다. 기록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이 되려는 우리를 살짝 밀어주는 손입니다. 오늘부터 14일 체크표를 만들어 과일 먹기, 걷기, 충분한 수면을 매일 표시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건강 약속 문자를 주고받으면 실천율이 눈에 띄게 오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훨씬 쉬워지거든요. 우리가 바꾸는 건 거대한 수술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하루의 방향입니다. 체념을 사실 확인으로, 불안을 기록으로, 행동을 습관으로 바꾸면 몸은 생각보다 빨리 응답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단 한 가지만 골라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과일 하나를 더 드시는 것이든, 계단 한 층을 더 오르는 것이든,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내일의 가벼움이, 모레의 자신감이, 그리고 다음 달의 건강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함께 체크표를 만들어 드릴게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해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